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교과서 176쪽 냉전체제 해체와 동아시아. 자, 여기가 여러분 이제 냉전체제 해체되는 거라서 2차 세계대전 전후 이제 체제 경쟁을 하는 이념 대립하는 냉전체제가 해체돼서 지금 단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교과서 177쪽까지 여러분 아주 쌈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 시간에 그 교과서 174쪽에 이제 반공동맹 강화 이거 지금 중국이 공산화되고 우리나라에서 6.25 터지니까 이제 우리 미국을 필두로 해서 한국, 일본, 타이완 이렇게 반공동맹을 맺고 이게 강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미국 간 체제 경쟁, 냉전 체제가 이제 단단하게 경직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타이완이 일찍이 1952년에 국교를 회복했는데 이걸 여러분 1화 평화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은 일본이고요. 화가 뭐냐면 여러분 중화민국 있죠. 중화민국도 줄이면 중국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국 본토에. 근데 타이완의 중화민국에서 여러분 화가요. 화려하다 그 화거든요. 그래서 화가 여기 지금 중화민국의 화입니다. 그래서 1화 평화조약,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이 평화조약 맺었다. 왜 화가 들어가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일찍이 일본과 타이완은 국교를 회복했다. 왜냐면 타이완은 딱히 일본에 악감정이 별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치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이제 경제 자금 마련하려고 우리 베트남 정도 파병하고 또 이제 한일 회담도 계속 미국이 이승만 때부터 우리 이제 계속 여러분 6.25 전쟁 중에 1951년부터 계속 미국이 막 푸시를 했어요. 우리 일본이랑 그거 수교하라고. 그런데 또 이승만이 친일파는 기용했었지만 또 반일 감정도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 아래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청구권을 일본의 해석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 명목으로 이제 뭐 유무상 차관 그리고 독립축하금 준 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 했냐?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구력이고다 미국, 일본에서도 이거 지금 이러다가 한밀 군사동맹으로 이게 발전해서 일본이 결국 다시 우리가 전쟁이 휘말리게 된다. 우리가 또 전쟁이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 간에 이제 국교가 수립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하도록 할게요. 이거 소련 붕괴 당시 철거되는 레닌 동상 1991년 여러분 소련이 1991년 붕괴됐대요. 현재 여러분 소련 없잖아요. 소련의 우두머리였던 러시아 여러분 푸틴이 떵떵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두 분 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죠? 이 사람은 현재 김정은 아빠 김정은 아빠 김정일 이분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 야당 후보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IMF 이후에 돼서 고생 엄청 하고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기한하는 공단 관계자들, 이제 우리나라 그거 기업이 개성의 이제 공업지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공장에 우리나라 자본으로 공장을 짓고 그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리자급 이제 그 공단 관계자들이 도로 귀환하는 모습. 자, 그러면 이제 본문하겠습니다. 냉전 체제는 어떻게 해체되었고 이 해체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여러분, 현재 소련, 미국, 자본주의가 잘났네, 사회주의가 잘났네, 체제 경쟁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전 사람이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진짜 내 새끼, 내 가족, 나를 부유하게 먼저 만든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그 본능에 충실한 자본주의 압승이었죠. 결국은 뭐가 붕괴돼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돼서요. 뭐 러시아, 뭐 벨라루스, 무슨 우크라이나 뭐 여러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이 냉전 체제는 어떻게 해체됐고, 아까 레닌 동상 무너지는 거 보니까 1991년에 해체됐죠. 이 해체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자,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노선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정치를 민주화하였습니다. 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가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련 사람,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 최초로 성공한 여러분 레닌 후계자 스탈린 비판하면서 이제 중소관계 더러워진 스탈린 다음에 여러분 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후비고라고 외우지만 실제는 브레즈네프,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이렇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후르시초프는 지금 스탈린 비판해서 이제 중국 소련 관계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중소 분쟁 때문에 결국요 그 베트남전에 수렁에 빠진 미국인 닉슨 도트린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만대 간섭하지 않으련다 하고 이제 중국이랑도 대립하고 아르르 하면 너무 비용과 이제 여러분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랑 중국 마오쩌둥이랑 중소분쟁을 이용해서 중소분쟁으로 힘든 중국, 그리고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닉슨,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방문하고 베트남전 철수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핑퐁 하다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돼. 여기 여러분 1979년. 자, 그리고 여러분 브레즈네프는 이제 후르시초프 이후에 이제 소련을 이끈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이제 슬슬 소련이 와해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련의 연방국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체제가 우리 공산주의 체제가 이어받으면 이제 우리 소련이 각국에 개입해서 도로 공산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혁명 이런 공산당 독재 이런 데 저항하면서 소련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는 나라들에 이제 가서 이제 무력 진압하고 하는 것을 브레즈네프가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 세계사 내용이라서 이제 더 세계사까지 선택하는 친구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고르바초프인데 이분이 되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봐봐. 소련은 고르바초프인데 뭐예요? 개혁 개방 노선 하죠. 이거요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정치를 민주화했다. 정치 민주화도 이제 공산당 독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브레즈네프 때부터 브레즈네프가 억지로 지금 엮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도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막 무력 진압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르바초프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그 개혁 개방 노선으로 가면서 후루루루루 소련이 이제 그 소련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탈하고 소련 여러 나라들이 이탈하고 결국 자 냉전 체제가 급속도로 변해서 1991년에 이제 아예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거 여러분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이렇게 분단 국가. 근데 그 여러분 독일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일도 동독, 동독, 서독 이렇게 독일도요 그 진영 그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독일 통일이 여러분 90년에 됩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련까지 1991년에 이제 아예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로 여러분 러시아랑 여러 나라들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볼까요? 자,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의 속도를 더욱 높였고,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대장정 하면서 이제 공산당의 여러분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마오쩌둥이잖아요. 자, 근데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이거 실패하고요.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제 문화대혁명 일으켰다가, 결국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이제 문화대혁명의 광란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대혁명 때 탄압받았던 덩샤오핑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 했냐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흥묘백묘론.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장땡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부터 부자가 돼서 그 부를 이제 나눠 가지면 된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부터 부자가 되자. 선부론. 여러분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은요, 이제 해랑 무역이 용이한 해안가 지역, 이쪽 지역이 먼저 그럼 부자가 되고, 뭐 홍콩 근처에 선전 이런 쪽이 먼저 경제특구 같은데 먼저 부자가 되고, 이제 이게 내륙까지 결국 저 오지까지 퍼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여러분 중국에 빈부격차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지만은, 그니까 예전에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서 이제는 못 먹고 못 살던 사람, 겁나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쫙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국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제 총생산력이 높고 막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하게 된 이 경제적 배경이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더욱 속도를 높였고, 그리고 이런 베트남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런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은 도이머우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이모가 베트남어로 새롭게 바꾸다, 쇄신하다 이 뜻이래요. 도이가 바꾸다, 모우가 새것, 뉴 이런 뜻이래요. 새롭게 바꾸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꾸다. 도이모 정책 이거 여러분 1986년에 추진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서 베트남도 가장 여러분 아시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나라, 가장 여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렇게 불리잖아요, 베트남. 자, 베트남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뒤에서 더 할게요. 결국 자, 소련의 개혁 개방 노선은 아까 후비고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노선은 결국 1990년
그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고, 그리고 또 1991년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되는, 소련의 해체,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로 다시 나눠지는 해체와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몰락으로 이어져서 냉전체제가 와르르 해체됩니다. 자, 이 시기에 한국은 이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우리 동아시아의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봐봐, 우리 재빨리 지금 아예 소련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1991년 이후 재빨리 이제 베트남과 중국 언제요 여러분? 그 다음에인 92년에 베트남과도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그럼 중국과 하면 누구랑 끊어져요? 타이완과 외교관계 단절된다. 왜냐하면 양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양안 관계라는 특수 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나라로 인정하면 나머지 하나라는 단절해야 되는 거. 자, 이처럼 냉전체제 붕괴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와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이제 뭐예요? 각국이 그냥 경제적 이득이 중시되는 거니까 인연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교를 막 이렇게 수립하고 서로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상호 의존도 높아지고. 여러분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의존도 높아졌다. 자, 냉전체제 해체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냉전체제 해체로 관계 개선에 노력한 남북한은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했다. 여러분, 냉전체제 해체 몇 년? 아까 독일 통일 90년, 그리고 소련 해체 1991년 해체되자마자 여러분 원래 남북한이요. 봐봐. 91년 돼서야 국제연합에 가입했거든. 국제연합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폐망 45년 이때 만들어졌는데 우리 91년에 가입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아서 그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남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사회주의권 진영이 방해하고 북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우리 자본주의권 진영 국가들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하니까 서로 가입을 못한 겁니다. 서로 엿먹으라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예 냉전체제 해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양쪽이 다 가입할 수 있게 돼. 동시 짠짠짠 가입했어요. 1991년에. 나아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아까 정은이 아빠, 정일이랑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에서 그냥 기존의 대통령을 배출하던 당이 아닌 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남북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고, 뭐를 합의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직접 서명한, 그러니까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이제 목소리를 낸 최초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서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제 외세 기업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우리가 남북한 서로 교류, 협력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활발히 하자. 그래서 이 선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도 개방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추진되고 또 있잖아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면 경의선 이런 거 복원하자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어요. 합의했지만 보세요. 이제 다시 2016년에 이거 남북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때 박근혜 때였거든요. 이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북 합장으로 운영하던 개성공업지구 폐쇄되고 이제 북한이 나가라고 방 빼라고 해서 이제 귀환하는 공단 관계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평화롭게 통일해 보려고 남북 관계를 이제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서로 합의도 했지만은 이제 정권 교체되고 또 북한이요
이제 북한의 지금 이 김일성 집안은 자신 독재가 우선이고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민족의 어머니 통일보다는 뭐예요? 어떻게든 하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막 핵도발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군사 도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막 중국이랑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더 이제 남북 관계 이렇게 개선에 이렇게 뭐 비판적인 막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중국은요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백두산도 절반 중국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빠져서 결국 북한도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막 그런 속셈. 그리고 김정은 집안도 이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거 남한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중국으로 붙어도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여러분 진짜 지금 몇 대 갔어요. 1대 김일성, 2대 김정은, 3대 1대 김일성, 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정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뭐 있잖아. 딸내미 추에도 나오고 있죠. 4대까지 지금 갈 태세죠. 세습 독재 체제, 그리고 또 핵무기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막 최근 공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 여러분 대륙과 대륙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막 여러분 장거리를 이렇게 이제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냥 핵을 실어버리면 이게 핵폭탄이 그냥 미국에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또 핵무기도 개발하고 계속 핵 보유국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 미국이 엄청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핵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거 만들고 하니까 미국이 막 북한 제재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눈밖에 났으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되잖아요. 국제사회를 고립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혁 개발의 길을 끝끝내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중국이랑 관계를 막 강화해서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도 북한이 진행했지만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막 까는 이제 북한 앵커의 뭐 여러 말 막 그런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교 수립이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일본인 간첩으로 막 6, 70년대 일본인들 납치해서 일본인 간첩으로 막 썼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거의 10여 차례, 17차례 막 이렇게 납치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 행방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기 나라 사람을 간첩으로 쓰려고 잡아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인 납치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제 일본과의 국교 수립도 타결을 보지 못해서 외교적 고립되어 있다. 자, 개선되어 가던 남북한 관계도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공단 폐쇄됐다.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는 해체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6.25 때 정전협정 체제가 지속돼서 긴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소련의 고르바초프 한번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리 생긴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 봐봐.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요, 공산당 서기장이 돼서 이제 소련을 말아먹은 거예요. 뭐를 받아들여서? 개혁개방,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마에 이거 뭐 점 같은 거, 흑자 같은 게요. 지도처럼 생겼잖아요. 이분은, 봐봐. 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02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린 남자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덩샤오핑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덩샤오핑이 보면 모택동이 76년 9월 9일에 죽었잖아요. 66년에서 76년 10년 동안에 문화대혁명이 있었거든요. 모택동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 76년 이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한 덩샤오핑을 등소평, 한자로는 등소평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덩샤오핑.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전국위원회 주석, 초대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하면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덩샤오핑, 이분이 이제 흥료백료론, 개혁개방, 그래서 경제특구 이런 거 지정하고, 그리고 먼저 부자가 되는 지역부터 부자가 되자, 선불원, 또 아니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경제적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왜 정치적 민주화는 안 하냐, 왜 공산당 독재하냐 해서 천안문 앞에서 막 시위하는 민중들을 1989년 천안문 광장 앞에서 시위하던 민중들을 막 탱크로 다 밀어버리면서 20만의 피해를 보더라도 20만이 죽더라도 20년의 평화를 찾겠다. 그리고 이제 천안문 진압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을 순방하면서 여전히 이제 먼저 부자된 지역 있잖아요. 뭐 홍콩 앞에 본토의 선전 지역에 선전 경제특구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남순 강화 잘하고 있다, 개혁개방 잘하고 있다, 더욱 열심히 해라 하고 강화하는 모습 보이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땅땅거리는 경제력을 갖게 됐지만은 여전히 공산당 독재하는 그 모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 그리고 베트남 이거 도이머이 정책 한번 그냥 도이머이 한번 검색이나 한번 해볼까요? 뒤에 나오긴 해요. 도이머이,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도이야, 새롭게 머이가 합쳐진 용어로 세신. 1986년 베트남.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현재 지금 이제 베트남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모습, 이런 게 다 뭐 때문이에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베트남의 1986년 도이머이 정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현재 끼친 영향이 많으니까. 뒤에서 더 자세히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자, 여기는요. 제가 화면 지금 띄워놓고 있죠. 한번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딱히 저랑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7쪽까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76쪽 한 바닥 했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끝.